내가 물 해놨다고 했지? 뭐? 커피. 물 있어.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잠시 후부터 연세대 국제계열센이나 하스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을 한 것은 아니고요. PPT가 잘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화면이 좀 공유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 지금 목소리가 들리시면 설명회를 참여하신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나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잠시 후부터 UIC 세미나 하스와 ASD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공유가 되고 있고 제가 PPT만 확인 중이고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뭔가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음소거 카메라 중지 상태에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그때그때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불편하시다는 말씀이 없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스의 재학생과 좀 같이 사실은 저보다는 좀 더 그 재학생의 이야기를 위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할까요? 유연다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UIC에서 문화디자인 경영학과 188번에 재학 중인 유현다입니다. 네, 그러면 그 배경 바꾼 거죠? 네. 깜짝 놀랐어요. 이제 바뀐 줄 알고. 그래서 이 세미나는 일단 UIS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도 조금은 생소하고 또 오해도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시리즈로 가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언더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스랑 AS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소개는 따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대부분 제 밴드랑 연락처를 통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단 오늘 설명에 바로 순서로 가도록 하죠. 우선 이제 하스랑 AST를 조금 분리해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긴 한데 먼저 하스에 대해서 유가 원칙에 따라서 누가 다니나 무엇을 배우나 그리고 뭐 분위기는 전공 진입, 선택의 이유, 졸업생 진로 등을 좀 살펴보고 주로 아마 이제 저는 질문을 하는 입장이고 답변을 이제 유연자 학생이 해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30-40분 정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남은 시간은 질의응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고요. 자, 그러면 하스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뭐 이렇게 자세하게 좀 목차가 좀 나와 있는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스가 좀 뭐 조직도가 복잡한데요. 하스에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크게 UIC 안에는 3개의 또 과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UD랑 하스, ISD 이렇게 3개 있는데 ISD는 공대 쪽 공과 베이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UD 같은 경우에는 전통 학문들을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하스 같은 경우에는 융합 학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스 안에 TAD 테크노아트 학부, ISSD 사회과학대학과 관련 유사한 그런 학부, 그다음에 ASD 아시아 학부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TAD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경영, 기술 이 3가지 영역 중에서 이제 2가지씩을 묶어서 만든 과들이 이렇게 총 3개씩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TAD 안에 있는 3개의 학과들 중에서 CDM, 문화디자인 경영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과 경영을 융합한 학문이고 CTM 같은 경우에는 경영과 기술을 융합한 학문이고 IID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디자인을 융합한 학문이어서 디자인, 경영, 기술 3개 중에서 2개씩을 각각 묶어서 이제 융합 학문으로 학과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SD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대학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안에 있는 4개의 학부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위에 써 있는 JCL 같은 경우에는 법학과 유사한 학문이고 QRM 같은 경우에는 금융과 통계를 융합한 학문이고 STP는 과학과 행정을 융합한 학문이고 SDC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데에 좀 더 집중을 두고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뒤에 좀 더 학과에 대한 소개는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일단 크게는 이렇게 3가지 갈래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입시적으로는 하스라고 해서 처음에 하스를 뽑고 그다음에 ASD는 지금 따로 선발을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ASD도 하스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그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좀 자세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전공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떤 학생들이 다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국내 고학생, 국내 특목고 비중이 제일 높은 걸로 나오네요. 맞나요? 네. 현재까지도 특목고 학생들이 사실은 체감상으로는 제일 많고 한 일반고는 저는 사실 거의 보지는 못했고 아마 정시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일반고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고도 네, 지금 나와 있는 비중대로 특목고 60, 국내 일반고 10%, 그다음에 해외고 3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아래 학번으로 갈수록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 비중은 조금 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는 느껴집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잡혔는데 지금 이제 하스가 올해부터 2021학번부터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쪽으로 카테고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뭐 합격자 수로 봐서는 일반고 비중이 한 20, 3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일단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교육과정 가보죠. 공통과목, 전공과목, 선택교양 되어 있는데 이 공통과목이 좀 딴 데랑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뭘까요? UIC가 학비가 비싼 이유죠. 그 공통 과목 이 CC라고 하는 거를 국제대 학생들만 들을 수 있게 따로 이제 커리큘럼이 잡혀 있는데 이게 한 40학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주로 대부분 수업들을 듣고요. 여기서 이 공통 과목이 다른 타 단과대랑 비교가 되는 이유는 일단 당연히 전부 다 영어인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소규모로 대부분 운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 수업당 한 15명 이내로 이제 운영이 돼서 학생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수업 시간에 좀 참여하고 뭔가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과목들이 바로 여기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수업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공 과목이나 나머지 선택 교양 같은 경우에는 타 단과대랑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네. UIC에 있는 언더우드나 ISED는 전부 똑같이 해당되는 거죠. 요거는. 네. 네, 그렇게 해당되는 거 그러면 이제 될 것 같고 요 전공 과목이 45인데 복수 전공 시에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는 아마 연대 공통적으로 좀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전공 과목이 일단 원래는 45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복수 전공 시에는 이제 해당 전공 과목으로 본 전공은 이제 36학점 정도 듣고, 다른 전공은 이제 36학점을 들어서, 여기서 듣는 복수 전공하는 과목들은 이제 여기 원래 선택교양에 41학점 되어 있는 거를 일부 이제 이 복수 전공 과목 학점으로 좀 채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영학과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에 또 경영학과 이제 또 특성에 맞춰서 경영학과 이제 전공 과목을 54학점을 총 들어야 돼서 이거는 네. 복수 전공하는 과목 학과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복수 전공이 필수인가요? 연세대학교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복수 전공이 필수는 아니고 당연히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UIC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UIC 내에 있는 학과들 중에서는 복수 전공을 할 때 학생들에게 뭐 학점이나 뭐 이런 걸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그냥 UIC 내에서는 자유롭게 복수 전공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뭐 차별화되는 점은 타 단과대에서 UIC 과목을 복수 전공을 할 수 없지만 UIC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타 단과대로 복수 전공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등록금의 힘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국제대 학생, UIC 학생이 경영학과 복수 전공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 경영학과 어쨌든 가장 인기 학과 중에 하나니까 학점이나 이런 학점 컷이나 뭐 면접이나 이런 걸 다 똑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경영학과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타 단과대로 복수 전공을 할 때는 똑같이 이제 자기가 왜 전공하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뭐 소개서나 이런 글들을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학점이나 이런 것도 좀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긴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UIC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UIC 안에도 이제 경영학이랑 비슷한 학과가 충분히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경영학을 선택을 하지 않아도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학점이 조금 부족하거나 뭔가 좀 에세이 심사가 잘 안 돼서 떨어지더라도 UIC 안에 있는 경영학과 비슷한 학문으로 대체로 복수 전공을 많이 선택을 해서 뭔가 그렇게 충분히 네 UIC 내에서 이 복수 전공에 대한 니즈를 좀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 질문이 둘인데 먼저 하나만. 그러면 이제 연세대 경영을 복수 전공하려면 이것도 학점 컷 같은 게 있어요. 해마다. 네.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돼요? 4.0이 넘을까요? 4.0은 안 넘. 사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네. 경영대는 좀 특성상 소개서라고 하는 에세이 비중을 조금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3.7 뭐 요 정도까지도 합격을 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3 만점이죠.
4.3 만점에. 네, 4.3 만점에. 그다음 두 번째, 본인이 이제 아까 CDM 창의 디자인 경영 전공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경영이 있는데 경영을 또 복수 전공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CDM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경영 이렇게 할 융합이긴 한데 음, 뒤에서 조금 학과 설명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분야에 되게 초점을 두고 있고 음, 이게 경영학에서 조금 마케팅 뭐 이런 쪽으로는 사실 좀 깊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경영학 전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회계나 재무 뭐 이런 쪽으로는 사실 커리큘럼이 그렇게 있진 않아서 그런 쪽을 조금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전공 쪽에 좀 더 들어봐야겠네요. 네, 일단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CC는 우리 지난달에 들었던 언더우드랑 이제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이건 이제 언더우드 ISC는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이죠. 네. 네, 그렇게 돼 있고 대부분 이제 송도에서 열린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냥 뭐 하나만 본인이 들었던 CC 수업 중에 가장 좋았던 것, 또 제일 별로였던 거 하나씩 꼽으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CC 수업 웬만하면 다 괜찮게 들어왔는데 음, 좋았던 거 하나만 꼽으면 네. 일단 제일 별로였던 거는 확실하게 기독교. 아, 저거 별로예요. 왜요? 기독교 그 종교가 궁금하지 않지만 그 종교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건 음, 저에게 조금 네, 부담감이었고 왜냐면 이것도 어쨌든 결국에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애플보다 좀 재미없다. 네, 저는 기독교의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호기심이 없어서. 네, 호기심이 없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수업들이 사실은 조금 괜찮았어요. 그 위에 얘네들이요? 3개 글쓰기 음, 심화셈이나 음, 비평적 논증, 뭐 연구 디자인과 양적 조사 이거인데 음, 글쓰기 심화셈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뭐 저도 특목고를 다녔지만 그렇게 에세이를 쓸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영어로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정말 제로 베이스부터 알려주니까 음,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없는 친구들도 수업 열심히 따라가면서 에세이를 어쨌든 쓰고 교수님께서 계속 피드백도 해주셔서 1학년 때 참 듣기에 좋은 수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비평적 논증은 그런 도움보다는 그냥 제가 조금 수업이 재밌었던 논리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우는 수업인데 저는 그냥 이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재밌었고 개인적 취향. 학점도 제일 잘 나왔어서 좋아하는 거고 음, 연구 디자인과 양적 조사도 어쨌든 대학이다 보니까 뭐 나중에 졸업할 때論文을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연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를 좀 기초적으로 알려주고 뭐 여기서 사용하는 통계 툴이나 이런 것도 알려주는 그런 수업들이 좀 약간 대학 같은 수업 중에 하나여서 위에 세 개가 사실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영문 에세이와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걱정하시는 게 이게 뭐 기초부터 가르치지만 평가는 어차피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뭐 이게 해외고 애들한테 양면학살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하스는 이제 면접 때부터 좀 유디랑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네. 유디는 좀 더 영어를 신경을 쓰고 들어가고 하스는 덜 쓰고 들어가는데 이거 뭐 일방적으로 털리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어때요, 실제로는?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양민학살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일단은 해외고 학생들도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은 영어에 좀 더 익숙은 할 수 있는데 에세이를 쓰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 약간 좀 더 언어도 좀 더 간결해야 되고 이렇게 문단 구성이나 뭐 문단 안에서의 논리성 이런 것들을 교수님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는 꼭 그 해외고 학생들이 꼭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서 그냥 교수님께서 이론은 이미 다 알려주세요. 수업 시간에. 에세이는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문단은 이런 식으로 쓰고 문장도 문법도 이런 식으로 다 써야 된다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다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용이 얼마나 참신한지 이런 거를 주로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네. 일단 첫 번째 그런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학생들이 그렇게 압도적인 막 실력 차이를 보이거나 이러진 않고 그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따르냐 안 따르냐의 차이라 그다음에 그렇게 크게 안 느끼셔도 됩니다. 그러면 라이팅은 그렇고 스피킹은 좀 차이가 나요? 스피킹은 솔직히 차이가 나는데 어. 특목고 학생들이랑 해외 학생들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음, 국내 일반고 학생들 중에 정시로 들어온 친구들이 솔직히 부담감을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이 친구들은 CC를 최대한 교수님들을 선택을 할 때 그렇게 스피킹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교수님들을 주로 선택을 해서 알아서 잘 피해서 가는 과고 전략적으로. 네, 과도 나중에 조금 그렇게 토의나 토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과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들 나름의 생존법을 찾아가고 있군요. 자, 그럼 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 얘기로 한번 가봅시다. 일단 하스에서 이렇게 세 가지 전공이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그럼 여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본인이 다니는 학부인데, 네. 아까 이쪽은 CDM은 어디에 집중한다 그랬죠? 경영과 CDM은 다르죠. 디자인과 경영입니다. 디자인 경영. 근데 일반적인 경영 그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진 않는다. 그쵸. 그 뭐 경영하면은 뭐 디자인이래. 마케팅도 있지만 뭐 인적 자원 뭐 관리도 있고 뭐 유통 체계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재무나 회계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포괄하지는 않고 마케팅에 조금 치중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이게 CTM과 CDM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CTM과 CDM의 가장 큰 차이는 음, 일단 CTM은 디자인을 전혀 하지 않고 그런 기술 플러스 경영이긴 한데 음. CTM 같은 경우에도 기술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배우진 않고요. 기술이라고 하면 코딩 수업을 의무로 하나 듣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위에 써있는 프로그래밍 포 에브리바디 그것만 의무로 듣게 하고 그거 듣고 나면 사실 그렇게 굳이 기술을 그렇게 듣지 않아도 돼서 경영을 조금 많이 듣는데 경영이 이제 조금 전략과 관련된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코딩은 뭐 따로 학원 다녀야 돼요? 문과생들 그냥 잘해요? 학원은 굳이 다닐 필요가 없고 그 음, 기본 파이썬 책으로 그냥 처음 음. 주고선 교수님이 그냥 그 기본 파이썬 책 가지고 강의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학원을 다니거나 준비를 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 두 과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건 뭐 무슨 디자인, 산업 디자인이에요? 무슨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IRD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 디자인이라기보다는 UI UX 디자인이라고 많이 하죠. 그 모바일 웹이나 음흠. 모바일 앱을 웹이나 모바일 앱을 이제 주로 그 디자인하는 걸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토타이핑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사실은 메인으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제 주려고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좀 메인으로 많이 끌고 가는 분야가 이제 UI UX 디자인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조금씩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수업을 열어서 좀 음, 디자인 전반적인 감각을 좀 키우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 편집 디자인 이런 뭐 책이나 뭐 매거진 같은 거 이제 편집하는 그런 디자인, 포토그래피 같은 사진 수업도 뭐 한두 개 정도 열리고 모션 그래픽도 이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제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메인은 그냥 이거 UI UX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뭐죠? 일러스트나 옛날에 콕이나 이런 거 쓰는 내용이에요? 그쵸. 일러스트를 쓰는 수업들도 있긴 한데 UI UX는 음, UI UX 프로그램들을 따로 사용합니다. 아, 뭐 스케치, 뭐 피그마 뭐 이런 요즘 뜨고 있는 프로그램들 그럼 이거는 저기 따로 애플 저 기기가 있어야겠네요. 다니려면 아이패드 기, 프로나 뭐. 그 어도비 프로그램을 주고요. 그거 근데 학교에서 이미 어도비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디자인 프로그램 웬만하면 다 무료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기기를 뭐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컴퓨터로 뭐 작업하는 게 많긴 많죠. 그래서 네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여기 이 부분을 뭐 사실 궁금해하는 게 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냐 음, 이런 것도 사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전혀 준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뭐 더 잘하고 싶으면 방학 때 뭐 미리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음.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과는 아닙니다. 미술 실기 능력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네, 전혀 필요 없고 나중에 나중에 그냥 수업 들으면서 알아서 공부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CDM 이건 이제 막연히 고등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미술관이나 박물 뭐 갤러리 큐레이션 아니면 무슨 뭐 공연 기획 이런 거 생각하는데 비슷해요? 아니면 달라요? 일부는 맞고요. 그 문화 디자인 경영은 안에서도 나뉘어요. 문화 경영이랑 디자인 경영 이렇게 나뉘는데 말씀하셨던 뭐 공연이나 뭐 예술 분야에서 그렇게 뭐 큐레이션을 하거나 뭐 그쪽 분야 기획을 하거나 하는 거는 문화 경영 섹터에 좀 더 가깝고 그래서 열리는 수업들이 뭐 여기 써 있는 뭐 아트 앤 컬처 마케팅 같은 그런 수업들이 많이 열리고 아트 매니지먼트도 네, 문화 경영의 일부죠. 디자인 경영이라고 하는 분야는 제가 예전에 조금 언급했던 디자인 띵킹이랑 유사한데요.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이거를 경영자 관점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어떤 뭐 문제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비자 조사 통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그냥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밑에 나와 있는 서비스 디자인 수업이나 디자인 1, 2, 4 시리즈에서 뭐 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예 서비스를 이렇게 기획하고 만드는 그런 디벨롭먼트 부분 분야인데 뭐 그런 수업들에서 좀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학생들이 조금 자기 분야 원하는 분야에 맞게 조금 알아서 수업을 선택을 해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예를 들어서 IID 같은 건 뭐 어플이나 뭐 책이나 뭐 팸플릿 이런 걸 디자인하는 걸 배운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이어서 좀 얘기가. 추상적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IID처럼 CDM 학생들도 디자인 툴을 다루기는 해서 그렇게 디자인 띵킹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분야도 어쨌든 결국에는 소비자 니즈가 뭔지를 찾아서 그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물도 본인이 직접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결국 디자인으로 결국에는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IID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디자인 자체에 좀 더 초점이 두어져 있다면 CDM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전 단계를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결과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IID는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을 시켰냐 이거를 얘기한다면 CDM은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을 시키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이었고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이 전 프로세스를 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도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테크노아트 학부였고요. 그 다음에 융합사회과학부는 4개나 있네요. 네. 융합사회과학부는 이게 조금 각각이 좀 영역이 좀 달라서 그럼 이렇게 총 4개가 있고 내가 이제 좀 질문식으로 물어볼게요. 들리는 얘기들을. 이 JCL은 로스쿨 가려면 여기를 가야 한다라는 이제 풍문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를 가고 선택한 친구들이 그런 생각으로 많이 선택을 하죠. 꼭 여기를 가야지 뭐 로스쿨에 도움이 되거나 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본인의 어떤 법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사회적 리더십 같은 경우는 고려대 같은 경우 같이 지원하는 친구들이 보통 고려대 자율전공학부 그쪽과 좀 같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계량관리위험학과는 사실은 이제 경제나 통계 쪽을 좀 준비했던 친구들이 많이들 하는 것 같고, 과학기술 정책은 행정이랑 같이 좀 쓰는 경우가 많고, 여기 지속개발 쪽은 이제 뭐 환경이나 아니면 이제 뭐 약간은 뭐 국제 쪽이죠. 국제 환경 문제 쪽으로 좀 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일단 지원 전략들은 잡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본인은 여기 있는 학과들 중에 들어본 수업들이 있어요? 저는 뼛속부터 CDM을 1학년 때부터 선택을 해서 다른 수업들은 크게 안 들었는데 그냥 네
뭐 제일 인기 있는 과는 QRM이고요. 아, 여기서 인기 있어요? 네. 그 경제학이랑 CTM과 비슷해서? QRM 그리고 금융이 살짝 들어가서 음, 금융 쪽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QRM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수학을 좀 계속 쓰겠네요. 그쵸. 수학을 좀 쓰고 여기는 근데 커리큘럼이 내부 커리큘럼이 그렇게 잘 잡혀 있진 않아서 강제로 그 졸업을 하려면은 음, 경제학과 쪽 수업을 음, 한 4학점 정도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조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에 조금 자신이 없는 영어에 좀 더 자신이 없는 음, 친구들이 QRM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수업 한국어 수업을 좀 자체도 들어야 되고. 한국어 수업 들을 그래서 수 있고 아무래도 좀 수학적인 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디스커션도 적을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이 좀 선호가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전공이 있고요. 일단 요건 질문이 들어오면 다시 좀 답을 더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과내 분위기 활동. 모래알이다. 여기는 여전히 그런가요? 여전히 그렇고요.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음, 일단 너무 크고 과가 음, 그러니까 UIC 전체가 너무 크고 음, 같은 과 안에서도 물론 인연이 좀 생기기도 하고 1학년 때 반제도가 있어요. 그게 UIC 전체, 그러니까 UD, 하스, ISD 학생들을 다 섞어서 음, 한 4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이제 음. 12개의 반으로 나눠서 안에서 좀 친해지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조금 인연이 생겨서 그게 조금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거의 없고 애초에 네 1학년 때부터 좀 CC 수업들 비중이 좀 높아서 UIC 내에서의 인연으로 많이 한정이 되는 경향도 있고 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다 같이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는 사실 많이 없어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대학 분위기가 90년대나 2000년대 같지는 않아서 이건 뭐 전체적인 문제인데 여기 조금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여기 UIC 올림 프로그램이라고 몇 개 소개가 되어 있는데 혹시 뭐 본인도 참여했던 프로그램이 있나요? 어, 저는 사실 참여를 하고, 글로벌 커리어 투어는 한번 참여했는데, 이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하진 않았고, 네. 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각각을 좀, 어디 갔었어요? 줌으로요? 저 네. 줌으로 구글 다녀왔어요. 구글? 구글 그럼 저기 본사 아니면 구글 코리아? 구글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줌으로, 네. 좀 미팅했었고 그 저기 교환학생 갔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참? 저는 저거였나? 교환학생은, 네. 근데 그거는 UIC 내에서 간 건 아니었고, 음, UIC 내에, 원래 교환학생도 UIC 학생들만 뽑는 학교가 몇 개 있는데, 저는 음. 그걸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마 중간에 들어왔었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네. 그렇게 됐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음. 뭐 작년엔 뭐 좀 예외적인 경우였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다음에 전공 선택 시기 및 전공 방법 나와 있네요. 1학년 2학기에 택하면 된다. 그리고 학점과 관계없이 학부에 들어갈 수 있고 유아시는 복수전공 아까 이거 얘기했었고 근데 이거 1학년 2학기에 꼭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쵸. 언제나 선택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음, 이제 만약에 너무 늦게 선택을 하면 음, 음, 저희 수강 신청이 또 마일리지 제도잖아요. 근데 그 네. 마일리지 제도가 그 전공 학점 얼마나 들었는지를 음. 하나의 그 마일리지 평가 요소로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UIC 수업도 그러니까 이 복수 전공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뭐 경영학과 학생이나 영문과 학생이 수강은 할 수 있어요? UIC 수업을요? 예,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차피 이게 뭐 전공 수업이 마감돼서 못 듣고 그럴 일은 없겠네요. 근데 전공 수업 문을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서 적게 열기 때문에 아, 이건 어느 과를 가도 어느 학교를 가도 다 고질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원래 그게 학생들 듣고 싶은 학생들은 많지만 자리는 그렇게 많이 열려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일부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좌석을 좀 제한해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학번으로 갈수록 조금 정말 필요한 졸업에 다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몇 개 뭐 열어주고 뭐 그 외에 뭐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안타깝지만 자리를 열어주지 않는 경우들도 발생은 합니다. 아, 복수 전공생들이 안 들어오는데도 자리가 부족할 수 있다, 전공 수업이. 네. 네, 그렇군요. 오, 네, UIC를 선택한 이유. 자, 이건 본인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죠. CDM이라는 과. 그 저는 지금은 사실 진로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네, 문화 경영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CDM을 선택을 했었고 그런 뭔가 문학 예술이나 콘텐츠 쪽으로 경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UIC 내에서는 받쳐주는 그런 거를 좀 지원을 해주는 과 그런 커리큘럼이 열려있는 과가 사실은 CDM밖에 없어서 저는 일단 선택을 했었고 두 번째로 저는 사실 두 번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UIC 선택이 영어 회화 실력을 좀 유지시킬 수 있는 거. 저는 사실 영어로 수업을 듣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기도 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UIC 다닌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영어는 잘하겠군, 영어는 일단 잘한다라는 그 인식이 저한테 주는 어드밴티지가 생각보다 저는 큰 것 같아서 UIC를 선택을 했고 세 번째는 그냥 네 복수 전공에 대한 자유로움 이런 것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학문적으로 좀 여러 가지 탐구해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뭘 정확히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UIC 들어오시면 뭐 수업 듣는 거 자유롭게 좀 수업을 좀 들어보고 복수 전공도 나 이과 듣다가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이제 금방금방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게 네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중3을 하나 뭐 소개받아 상담을 했는데 이제 이 친구 꿈이 그 방시업 엔터테인먼트 가서 일을 하는 거래요. BTS 관련된 일을.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본인 생각이 났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우리 샤이니의 광팬이었던 어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일하고 싶어서 CDM을 간다. 이거는 잘 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아닌가요? 막상 다녀보니까. 일단 TMI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첫 인턴을 음. 빅히트에서 했었고 네. 근데 저는 역시 사실 그쪽 꿈을 갖고 있군요. 네. 뭐 그쪽 꿈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워낙 그쪽 진로가 사실 저는 지금 엔터 쪽은 전혀 아니고 좀 다른 쪽을 찾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제가 쌓아온 그 저의 관심사나 지식이 그쪽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저는 사실 거기서 그 글로벌 CEO인 윤석준 글로벌 비즈니스 쪽 담당하시는 윤석준님의 그 직속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전략 쪽으로 일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략 쪽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냥 엔터 쪽이 많아서 그냥 그쪽을 했고 근데 사실 CDM 내에서는 수업 자체는 솔직히 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열리긴 하는데 관심이 있는 친구들, 그 엔터나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는 친구들, 방송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그냥 네, 그나마 자기 관심사를 조금 반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결과물로 낼 수 있는 수업들을 CDM에서 좀 제공을 하고 있어서 들어오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업들이 학생들의 관심,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트렌드 이런 수업들이 있으면 결과물은 사실 본인이 선택한 주제로 본인이 그냥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막 제한을 두지 않아요. 어떤 주제로 할지. 근데 그럴 때 이제 엔터 관련된 거를 해서 본인이 이제 수업 시간 이런 거 했다라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CDM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업이 생소하고 약간 세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툭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앨범 디자인 이런 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요새는 어차피 음원으로 나오니까. 그쵸.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렇다고 뭐 뮤직비디오는 또 다른 영역일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막 굳이 엔터와 관련된 수업을 지원하진 않는 거죠. 이 CDM이라는 학과 내에서. 근데 그냥 커리큘럼 내에서 뭐 결과물로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그냥 엔터랑 관련된 주제를 선택을 해서 본인이 그렇게 엮어서 그냥
네, 재미를 느끼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중3 친구도 어쨌든 이쪽을 가라고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그냥 미디어나 언론 홍보 이쪽을 가라고 해라. 뭐가 더 좋을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쪽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미디어나 언론 쪽은 방송 산업 자체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언론 제목이나 이런 게 되게 이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실질적인 결과물을 본인이 만들어내는 수업을 음, 지향한다면 음. CDM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죠. 졸업생 진로는 뭐 하스라고 이렇게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외국계 기업 정도? 다른 네, 인문계 일반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본인이 살 길을 찾아서 알아서 가는 다양한 구조고 여기서 뭐 여기에 이제 더해지는 게 좀 공무원 쪽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네, 공무원은 행정고시를 보는 거죠. 네네 그런 네, 쪽도 행시를 보는 있고 거고. 외국계 기업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일부 있긴 하죠. 영어 쓴다고 하니까 일단 쓴다고 영어를 하니까. 잘한다는 게 음, 그리고 본인의 영어 그 실제 영어 능력과 관계없이 일단 URC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거기서 오는 영어는 일단 잘한다라는 그 이미지 그게 사실은 주는 장점이 굉장히 큰 것 같고 CPA는 별로 안 하나 봐요. 요새 문과 학생들 CPA도 많이 하던데. CPA 많이 하죠. 저희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CPA 많이 하고 로스쿨도 많이 하고 하고 그런 상황이다. 그 해외로 바로 취업하는 친구, 뭐 선배들은 별로 못 들어봤어요. 해외로 바로 취업하는 경우 간혹 있긴 한데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해외에서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조금 거주하셨던 분들 그래서 좀 문화가 익숙하신 분들 아니면은 그러려면 대학 다닐 때부터 사실은 해외에서 계속 일을 좀 했어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게 막 흔한 케이스는 사실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은 연세대인데 UIC라는 이유로 더 뭔가 유리할까? 아니면 비슷할까? 아니면 불리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재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유불리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뭐 예를 들면 뭐 영문학과 아니면 무슨 뭐 정외과 이런 이제 일반적인 학과랑 요즘 단과대가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 네네. 있어서 뭐 요즘 기업 뭐 로스쿨이나 뭐 사실 행시는 상관없을 것 같고 기업들의 어떤 호불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혹시 뭐 얘기들을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불리하지는 않고요, 전혀. 그, 오히려 영어가 필요한 작업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음, 예를 들어서 저도 컨설팅 하고 음, 있는데 지금, 음, 컨설팅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영어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음, 그런 데는 확실히 UIC라고 하면 훨씬 음,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왜냐하면은, 일단 학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일반 단과대랑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학문적으로 분야는. 근데 거기에 이제 영어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밖에 사회에서 나갔을 때, 네, 불리하진 않고, 오히려 영어 관련된 부분은 더 유리할 수 있다. 오케이. 일단 나머지는 또 질문들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 답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기타 Q&A. 자, 송도 4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전공 수업만 저기 송도에서 열린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일단 1학년 때 다 같이 CC를 송도에서 들어야 되고, 1학년 이후에는 이제 송도로 가거나 신촌을 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 하스 내에서도 IRD 같은 과목들은 사실 송도 수업이 좀 비중이 높은 편이고, 근데 뭐, 여기 나와 있는 CTM, QRM처럼 이제 인기 학과들은 신촌 수업이 많이 비중이 높아서 송도 4년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1학년 때 이후로는 사실 송도에 살면서 막 수업 듣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본인이 4학년이 되잖아요, 그죠? 3학년 2학기까지 마쳤는데 네.
지난 뭐 작년은 저거라서 이제 온라인 수업이 좀 달랐을 텐데 보통 2, 3학년쯤 되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그러면 송도에 가고 몇 번은 신촌 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객관적인 답변을 좀 드리기가 좀 힘든 게 저는 2학년 1학기만 음. 다녔고 신촌에서 다녔고 그다음에 저는 1년을 교환을 간 다음에 다음 마지막 학기를 줌으로 하면서 송도에서 들어야 제 전공 학점을 전부 다 채워버렸기 때문에 저는 2학년 사실 1학기는 그렇기 그럼 때문에 신촌에서 다 다닌 거예요? 아니요. 저 신촌이랑 송도로 나눠서 다녔고 어떻게 아, 다녔냐면 그 날을 좀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뭐 화요일, 목요일은 송도 가는 날 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전공 수업들을 뭐 화목으로 몰아넣는 몰고.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뭐 두세 개 정도 그렇게 듣는 거고 화요일, 음, 목요일 그다음에 뭐 음. 월요일, 수요일 금공강은 만들어야 되니까 월요일, 수요일에 뭐 또 제 경영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수업들을 이제 예. 네, 경영 수업들을 이제 두세 개를 몰아넣고 해서 이렇게 6개 수업을 이렇게 듣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네, 합니다. 2번 보니까 영어는 잘하면 편한데 이거 아까 우리 얘기를 했었는데 학점 국내고가 더 높아요? 네. 음, 탈고교화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계속 내신을 따던 그런 페이스대로 가나요? 국내고 학생들은? 아,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있고요. 네. 그, 네, 사실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 내신을 따던 그게 약간 배어 있어서 그렇고 해외 학생들은 그렇게 막 이건 편견은 아닌데 조금 수업 안 들어온 경우들도 있고 가끔 1학년 때 특히 그리고 아까 뭐 그 에세이 수업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렇게 뭐 영어를 얼마나 잘 쓰냐 영어를 뭐 얼마나 뭐 편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냐가 사실은 에세이 결과 그 성적 결과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그냥 가이드라인 잘 따라서 쓰면 점수가 잘 나오는 부분이라 네. 근데 이제 본인이나 지금 2학년까지는 어쨌든 대부분 이제 토플 공부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열심히 다 뭐 거의 110점 이상씩 때 받고 들어갔는데 뭐 그런 거랑 좀 상관이 있을까요? 앞으로 토플이나 이런 공부 안 하고 들어간 친구들은 좀 고생할 수도 있을까요? 풀 아니면 뭐 족보나 이제 이런 그 강의 녹취록이 돌아다니니까 그걸 잘 구해서 대비할 수 있을까요? 토플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음, 그쵸 뭐 어차피 수업은 이거는 이런 수업은 좀 다르긴 하지만 강의 녹취록이나 뭐 이런 걸로 사실 족보 있으면은 그걸로 성적 잘 받는 게 제일 편한 경로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토플을 공부했다고 해서 음, 이 수업에서 라이팅이 더 잘한다?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서 토플에서 네, 또 요구하는 라이팅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네, 별이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합격생들 중에 이제 뭐 이번 겨울에 꼭 토플을 따로 공부할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이제 AST인데 AST는 이제 요거는 김태민 학생이 정리해 준 건데 요거 가지고 좀 쭉 한번 비슷하게 살펴보고 질문을 받도록 하죠. 혹시 하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거는 일단 전화 혹은 이제 요 현대 학생이 보고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시아학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아학을 하는 곳이고요. 이제 보통 역사 쪽으로 오해들을 하시는데 역사만 하는 곳은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들을 다 하는 곳이고요. 이거 참 맞아. 이거 하기 전에 참 하나. 현대 학생 혹시 아까 그 본인이 뭔가 작업했던 결과물들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게 우리가 좀 감이 안 와서 그런데 하나 보여줄 만한 게 있으면 좀 지금 노트북에 있으면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다시 한 번만. 그 아까 수업 시간에서 뭔가 그 결과물들을 낸다고 했잖아요. 포트폴리오 결과물들. 근데 그게 뭔지 지금 잘 상상이 안 돼서 나도 안 되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안 돼서 혹시 지금 노트북에 뭔가 작업했던 것 중에 공개 가능한 게 있으면 이런 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서 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잠시만요. 네,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내가 ASD 설명할 동안에. 네. 그리고 이제 ASD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는 이제 그 국내고 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 일단 이
하스 같은 경우는 해외고 TO랑 국내고 TO를 같이 뽑는데 여기는 이제 국내고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단 돼 있죠, 입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국내고 학생들을 꾸밀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특목고 친구들보다는 일반고 친구들이 조금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합니다. 일반고 비율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학과에 비해서 이제 여기는 선발부터 1학년 때 따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합력과 네트워킹이 좋은 편이라고 돼 있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그 UIC가 대부분 그 디비전별로 전임 교수가 별로 없어요. 아예 없는 곳도 있고 한두 명 있거나 한데 여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의 전임 교수가 항상 유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그런 이제 챙겨준다라는 게 좀 상대적으로 있고요. 그 보통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얘기는 서강대를 다니다가 뭐 이렇게 반수 같은 걸 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가 이제 서강대 쪽이 사실 훨씬 학교나 케어해 주는 것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ASD는 사실은 네, 그 정도의 케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공 선택 시기 및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제 1학년을 맞추고 하는 거고요. 뭐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중국학 전공, 일본학 전공 이런 식으로 일단 본인이 일단 선택을 해서 가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상대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외고에서 중국어 전공 혹은 이제 일본어 전공한 친구들이 좀 유리하다는 이제 그런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도 한 3년 전까지는 그쪽 친구들이 실제로 많이 썼고요. 왜냐면 관련 스펙들이 있으니까 생기부에. 근데 뭐 최근엔 사실은 여기에 그렇게 얽매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강의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개론 수업, 그다음에 이제 뭐 문사철, 문학, 철학, 역사 수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전공 수업들이 열리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잠깐 아시아학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자꾸 전통적인 그런 문학, 철학, 역사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어떻게 좀 최신 이제 뭐 이런 미디어 관련된 것들 아니면 정치 관련된 것들, 사회학 관련된 것들 이렇게 다양하게 열린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UIC나 하스 프로그램도 보셨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아시아 다른 대학들과의 정기적인 교류가 ASD 안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세 학교들 가는 거 이게 뭐 이제 대학들마다 보통 있죠. 예를 들면 서울대도 뭐 베세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게이오, 연세, 홍콩 유니버시티를 이제 한 학기씩 다닐 수 있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도 있다. 그리고 이제 졸업생 진로는 뭐 공식적으로 이제 항상 학과의 망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이제 해외 근무, 아마존, IBM, 뭐 구글 이런 데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에서 이 아시아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역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학 중에서 지역 연구 쪽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지역 전문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마 이 회사에 나가서는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보내겠죠. 뭐 외모고시, 대학원 진학, 대학원은 이제 그 국제 대학원으로 진학들을 하거나 뭐 정외과로 가거나 보통 로스쿨 정도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꼬박꼬박 어쨌든 정원 2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매년 본교 로스쿨을 가고 있다. 그래서 졸업생 진로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SD는 이 체계상으로 따지면 사실은 그 하스 내에 테크노아트 학부나 아니면 ISS나 이거랑 동급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좀 선발을 1학년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따로 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AST는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돌았었는데 안 없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이 연대 쪽 특기자를 맡게 된 2014년, 15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심지어 이 전임 교수조차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만약에 풍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럼 일본어나 중국어를 잘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전공한 친구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어차피 다른 전공이거나 일반고 친구들도 와서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제 특징은 여기 나와 있죠. 근데 그 아시아학부는 이제 언어 수업을 일단 이수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있는데 뭐 요 부분들만 이제 이수를 하면은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다닌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두 개 공지사항만 드린 다음에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그 연관 설명회 하고 있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지금 요 설명회는 UIC 집중 세미나, 벌 1회씩 전행되고 있는 세미나였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다시 독서노트로 관련해서 원이라고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방학 일정은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제 3일절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일단 트렌드 특강이라 그래서 뭐 시사 이슈, 연계 독서, 쟁점 정리. 그래서 창체랑 세트가 아이템 설계하는 프로그램이고 오전에는 일단 의치안 쪽 주로 이제 뭐 이과 친구가 들을 수도 있는데 문과에서 교차 지원도 가능한 곳이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고 오후에는 정해랑 국제결정 이슈로 정리할 거고요. 요거는 원인학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원인학원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1대1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보여드렸던 제 휴대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예비 고일 같은 경우 1대1 멘토링 프로그램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A 외고를 졸업하고 지금 우리 같이 얘기했었던 뭐 UIC 하스를 가고 싶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을 시켜서 같이 이제 1대1 케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요건 필요하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요 성행김 에듀케이션 네이버 밴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꼭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전달드릴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현대 학생 혹시 우리에게 뭔가 보여줄 걸 찾으셨나요? 화면을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네. K-팝 얘기가 아까 나왔어서 네, 제가 K-팝 공유를 관련돼서 끌게요. 하나 했던 거 그냥 아주 네, 한번 간단하게 보여주세요. 뭐 대체 뭘 하는지. 그 뭐였냐면 이 지금 네.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엑소 팬이어가지고 네. 군대에 간 아이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나 그 아이돌 팬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나 만들고 싶다. 이게 첫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이 되냐면 뭐 배경 설명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뭐 군대 가고 뭐 얘네 그럼 이 시간에 뭐 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뭐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사용자 그룹은 뭐 군대에 간 아이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K-팝 팬들일 거고 나이대는 우리는 MZ세대로 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잡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런 리서치를 하는 과정을 좀 배우거든요. 수업에서. 이런 거를 네. 의무적으로 배워요. 이게 IID랑 가장 큰 차이인데 어떤 식으로 이 사용자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 사용자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이렇게 프로세스를 하나씩 직접 해보고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과물을 냈다, 이런 걸 찾았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법들을 많이 배우는 거죠. 뭐 섀도잉처럼 뭐 관심 타겟 그 사람 뭐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행동을 분석한다던가 그런데 뭐 다이어리 스터디라 해서 뭐 일기를 쓰게 한다던가 일기 써서 그 내용을 가지고 뭐 K-팝 팬들을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 일반적인 설문지 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리서치 기법들을 배우고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얻었다라는 거를 파이널 결과물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얻었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통계 툴도 좀 돌려보고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얘네가 이런 거를 뭐 한대 그럼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런 클러스터링이라는 이 기법을 해서 하는 건데 아이디어를 막 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에 맞게 여러 가지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할 것들을 선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배우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 전반적으로 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물로 나온다는 건 이제 디자인까지 저희가 어쨌든 결과물로 보여준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 만들고자 하는 그 서비스가 도대체 어떤 느낌일 것인지를 프로토타이핑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화면 직접 만들어서 이런 느낌일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걸 뭐 이런 툴이나 이런 걸로 그냥 정말 간단하게 뭐 시연 이렇게 해서 뭐 여기다가 뭐 이름을 쓰면 네 이렇게 작업하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배우고 이게 뭐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뭐 이게 사용자들은 어떻게 이걸 사용할 것인지 뭐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쭉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수업마다 한다고 하면 그냥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거는 팀플이에요? 아니면 개인 과제인 거예요? 팀으로 하고요. 뭐 일종의 뭐 이거 그 서비스 기획이네요. 그러면 네, 거의 디자인이라고는 하지만 기획이고 근데 이제 그걸 실제로 구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디자인들을 보여주는 거고. 네. 네,
대충 어떤 건지는 감을 좀 잡았습니다. 네, 보니까 네, 좀 느낌이 오네요. 잠깐만 다시 이런 PPT를 공유하고 우리 채팅창 질문들을 좀 볼까요? 자, 하스는 여학생 비중이 높나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엔? 체감상 저는 여학생 비중이 좀 높긴 한데 외고만큼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습니다. 아, 외고는 보통 2대1이 넘으니까 여학생 비중이 좀 높은 것 같다. 수시에서 하스와 일반학과 동시 지원,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네,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일반학과는 활동 우수형이란 전형 지원하셔야 되고 하스는 이제 국제형이라고 지원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동시 지원은 불가능하시고 선택하셔야 되고요. 택일입니다. 자, 개인적인 질문 나왔네요. 네, 답변이 가능하시면. 결론은 사실 안 났습니다. 어떤 쪽으로 바꿨는지는 사실 안 났고 원래는 아예 현대 미술에 처음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 큐레이션 이런 거를 좀 할까 했다가 그걸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거랑은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미술에 대한 관심은 그냥 취미로 두고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자라고 해서 사실은 뭐 로스쿨이나 이런 것도 뭐 고려는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네 그거는 사실은 저한테는 뭐 제2의 선택지고 지금은 전략이나 이런 거 관심이 많아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네 해보면서 좀 아닌 것 같으면 또 바꾸겠죠. 아까 참 질문 하나 빼먹었는데 이게 서강대에 또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고 약간 비슷한 느낌의 학과가 있거든요. 네. 혹시 뭐 그쪽 학생들도 좀 업계에서 보거나 아니면 뭐 얘기를 듣거나 한 게 좀 있어요? 우리랑 비슷하다 다르다? 그쪽 사람들을 저는 보지는 않았고 근데 저희 학과 선배들 중에 그쪽을 같이 동시에 지원해서 붙었는데 그냥 연대로 온 케이스들이 사실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같이 쓰고 그리고 그 얘기 안 했네요. 설명의 문자에 나왔는데 본인이 이제 고대 미디어와 여기 중에 고민을 하다 이쪽을 택해서 왔잖아요. 네. 잘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잘한 것 같아요. 그게 고대 미디어로 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네? 고대 미디어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처음에 고민들 하다가.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개인의 선택이고 관심사에 따라서 다른데 고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영상 제작하는 거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고 학과 자체가 그것도 저희 연대 언론정보학과는 또 그렇지 않아요. 연대는 좀 더 이론적이라면 고대는 좀 더 실기 쪽이고 제작하는 그쪽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거기 뭐 동아리도 그거 관련해서만 거기는 정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영상 제작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어서 선택을 안 했던 것도 있고 거기는 제가 만약에 좀 더 방송이나 엔터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더 있었다면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있었어서 굳이 그 과를 선택을 안 했던 게 큽니다. 그다음에 편입 문의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저도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편입했던 학생 본 적 있어요 혹시? 저희 학교로요? 아니 ASD나 뭐 어쨌든 하스나 편입이 있긴 있을 텐데 결혼이 생기면 편입을 하니까.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제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없고. 저희가 워낙 또 크고 크고 모래알이라. 모래알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 편입을 해도 오늘 뭐 좋은 거죠. 편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년엔 또 줌으로 다 수업하는 바람에 신입생들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편입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건 아마 입학처에 좀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편입 시기가 사실 한 달 전쯤에 연대 편입이 지나갔거든요. 그때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결혼이 생기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네, 실제 예를 보니까 훨씬 감을 잡는데 좋았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예를 봤더니 확실히 좀 감이 오네요. 자, 혹시 더 다른 질문들 없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뭐 일단 하스에 대한 전공을 좀 골고루 살펴보고 어떻게들 다니고 있는지 봤는데 관련됐거나 아니면 꼭 관련된 질문이 아니어도 입시 쪽으로 질문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재학생을 볼 수 있는 게 특히 이런 고학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만났을 때 질문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학번이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졸업반이잖아요. 졸업 안 하거든요. 뭐 휴학했어요. 맞아. 지금 휴학하고 인턴하고 있다 그랬죠. 예전엔 보통 군 휴학 말고 휴학은 없었는데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실질적이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스를 오시는데 도움이 됐는지 안 오시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팬들이 많은데 고1 처음부터 하스를 염두에 두고 생기부를 만들었냐네요. 저요? 어. 하스 네. 아까 염두에 뒀다고 와. 진짜요? 1학년 때 하스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전 중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알기는 알았는데 우리의 막 기억이 좀 여기- 차이가 있군요. 네. 무조건 가겠다 이건 당연히 아니었고 갈 수 있으면 S대를 가야죠. 근데 갈 수 있으면 서울대 가는 건데 이제 뭐 그래도 연대 내에서 제가 갈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로 염두는 해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는 문화예술 콘텐츠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꽤 확고했던 꿈이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사실 준비를 좀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도 제가 저의 이런 꿈과 좀 연관이 있는 학과들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연대 내에서는 제일 부합하는 거는 하스의 CDM이었어요. 하스나 유대 학생들 신촌 본교 동아리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1학년 때 내에서는 1학년 때는 사실 다들 송도에 있기 때문에 1학년 내에서의 친목을 기르고 싶다면 사실 송도 동아리를 많이 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신촌에 있는 동아리여도 1학년 네 그냥 많이 하고 하스랑 유디라고 해서 뭐 송도 뭐 어차피 송도에 그렇게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고학년 2학년만 돼도 송도 그냥 선택적으로 가기 때문에 신촌 동아리 충분히 합니다. 본인은 무슨 동아리였어요? 저는 1학년 때는 그 문화예술 영문 잡지 동아리 했었는데 그것도 모임 1학년 때여서 저는 사실 송도에 있었는데 그게 모임 신촌에 있었는데 매번 갔고요.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그 셔틀 예약하기 힘들다면서요? 셔틀 예약하기 힘든데 뭐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그 대중버스 타기도 하고 그래서 가고 요즘은 네 요즘은 사실은 뭐 송도 안 가도 돼서 그냥 뭐 학회나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더우드는 지난달에 진행이 됐는데 아마 제가 석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중에 영어 내신이 좋았냐고 물어보시네요. 비공개 쪽지가 와서. 영어 내신이요? 네. 본인 전공어는 프랑스어였죠, 그죠? 네. 네. 영어 내신도 그러니까 그 전체 내신보다 영어 내신이 좋았나요? 아니면 전체 내신보다 영어 내신 쪽이 안 좋았나요? 전 전체 내신보다 영어 내신이 좋았죠. 네, 대체로 어쨌든 여기가 지금 이 하스는 사실 그렇게 국제대학 느낌이 없긴 한데 어쨌든 국제대학에 있기 때문에 영어 쪽은 본인 전체 내신보단 좋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현대학생 때는 특기자 전형이었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는 방식하고는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때는 외부 스펙도 많이 있어야 됐고 그때 다 있었죠. 토플, 뭐 델프, AP도 있었나요? AP 있었죠. 네, 그죠. AP 그때는 미적분. 그때는 뭐 AP 한 2개에서 4개까지 다 있던 시절이라. 외모 내신 어느 정도까지는 이거는 외고에 따라 달라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A급 외고에서는 지금 한 4점 안팎 초반 정도까지로 일단 라인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 그룹에서는 한 3점 중후반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받을까요? 연대 내 하스 평판은 어떤가요? 평판. 예전에는 그냥 뭐 그게 뭐야? 라고 라는 반응도 꽤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건 없죠, 그죠? 4, 5년 전에 비교해서. 그쵸. 이제는 사실
네, 딱히 뭐 그렇게 막 부정적인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국제대라고 하면 그냥 국제대니까 어쨌든 영어 잘하겠네. 그러니까 영어 잘하겠다. 네. 그냥 영어 잘하겠다. 그냥 음식. 지원 동기가 기억이 날까요? 3년이나 지났는데. 지원 동기요? 네. 근데 일반적인 UIC는 또 그냥 그 일반적인 그 고대나 뭐 이런 서울대에서 받는 또 그런 아니면 또 연대 다른 그 일반과에서 받는 그 지원서랑 형식이 좀 다르잖아요. 좀 더 미국 뭐로 대학스러운 써야 그 됐었고. 에세이 같은 그런 거였어서 저는 그냥 제 꿈 얘기하면서 썼던 것 같은데 그런 그때 당시 또 문화예술 콘텐츠 이쪽이었으니까 막 그런 쪽 일 하고 싶고 말해서 리버럴 아츠 관련된 활동도 써야 되고 이거는 UIC 특기자 때는 양식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지원 동기로서 단순히 매칭을 시키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밑에 영어 내신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내신보다 높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 아까 뭐 A그룹 쪽에서 4점 초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 이건 전체 내신이고요. 그럼 이제 영어 내신은 4점 초보단 좋아서 어쨌든 3점 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이 정도면 오늘 전달드릴 내용들은 소개의 목적은 달성을 한 것 같고요. 제일 좋아할 말이 나왔네요, 드디어. 감사합니다. 네, 네. 아침에 일어나도 힘들다더니 다 그래도 뭔가 다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흥다 학생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직접 보기로 하고 네. 토요일 아침부터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다른 설명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고생했어요. 네.